안녕하세요, 친구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이 어린이 보험 그리고 자녀 보험으로서 가장 가성비가 좋으면서 이 보장급부는 아주 스펙트럼을 넓게 설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요즘에 이제 뭐 자녀 보험, 어린이 보험 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태아 보험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H 손해보험에 굿앤굿 어린이 뭐 CI 보험 뭐 이제 어머님들 사이에서 이 보험이 마치 정답인 것처럼 이 상품이 제일 좋다. 어떻게 제일 좋다고 설명을 하냐면 어린이 실비로서 가장 좋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답은 X 100만 개 드릴게요. 틀린 말입니다. 왜 틀린 말이냐면 실비는 좋고 나쁨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H손해보험의 구된 곳에서 아이의 뭐 병원을 가서 응급실로 들어가서 뭐 이제 뭐 주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처방을 받았는데 혹은 뭐 이제 3차 병원으로 가서 질병 뭐 이제 진료 같은 거 질병 관련된 진료를 막 받았는데 너무 실비 청구를 잘해줬다라는 말로써 어린이 보험의 구den굿 보험 너무나도 좋아요. 혹은 또 M사의 M화재의 또 뭐가 있죠? M화재 보험에 내 맘 같은 어린이 보험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약간 어린이 실비로서 가장 좋다고 하는데 정답은 틀려요. 실비는요 모든 손해보험 그리고 모든 생명보험 회사가 갖고 있는 실손의 기능은 생보사 손보사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외래 통원에 대해서 25만 원, 20만 원 한도 차이는 있지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틀리다고 설명하는 설계사 조심하세요. 아닙니다. 틀린 말이에요. 지급해주는 실비에 대한 기준점에 대해서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이 보험에 들어가야만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설계사는 조심하세요. 틀린 겁니다. 맞지 않는 말이고요. 실손은 어느 회사건 다 똑같은데 실손에다가 결합할 수 있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가 어떠한 급부로 어떻게 설계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이 설계 방안이죠. 중요한 건 올해 4월부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촬영한 게 6월 23일인데 올해 4월부터는 실손 끼워 팔기가 금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아이들의 보험도 단독 실손 보험으로 가입을 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설계사들이 끼워 팔기를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지금도 어떤 엄마가 이제 뭐 나는 우리 아이의 실손보험을 가입시켜주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그 애 실손보험 한 6만 원, 7만 원 혹은 막 8만 원 이렇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설계사가 아직도 계세요. 틀리게 설명하지 마세요. 제발. 제 이 영상을 보시는 설계사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시는 분들이라도 그렇게 설명하지 마세요. 정확히 설명해야죠. 실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진단비 보험, 수술비 보험, 그다음에 입원 통원, 일당 보험 이런 게 따로 구성이 되어 있다. 어렵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따로따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은 꼭 알려줘야죠. 실손보험 몇천 원 안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면 실손보험 제가 이게 초등학교 3학년짜리인 친구를 실손보험을 설계를 해놓은 건데 4,656원 4,600원이에요. 4,600원 10살짜리 어린아이가 실손보험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싶다라고 하게 된다면 4,600원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설명 안 하잖아요. 왜? 실손보험 4,600원짜리 판매하게 되면 종이값도 안 나온다라는 거. 뭐 대부분의 설계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판매를 못 하는 건데 그래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틀린 말이잖아요. 실손보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비례보상이 어떤 건지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정액보상담보가 어떤 건지 설명을 정확히 해주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계해서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가성비가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 상품이 절대적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단점도 있죠. 하지만 단점을 상쇄시킬 정도로 장점이 너무나도 많은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2018년 6월에 여러분들이 상품을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보장보험을 상품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주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단비, 심혈관 질환 진단비, 그다음에 질병 후유 장애 진단비, 상해 후유 장애 진단비. 요 정도만큼은 잘 이쁘게 설계를 해서 맞춰주는 것이 참 좋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챙겨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소외감 진단비, 그다음에 뇌졸중 진단비, 심근경색 진단비.
뭐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질병 상해 입원 일당은 요즘에는 잘 안 하죠. 왜? 가성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3차 병원 가서 암 진단 걸려 3차 병원 가도 입원 일주일 이상 못 하는 거 요즘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정특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는 병원비 대비해서 거의 90%, 95%를 나라에서 공단에서 다 부담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필요한 거는 실손과 요 특약들이 들어가 있는 거, 특히나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이 친구들을 잘 설계를 해주고 이것들이 높은 보장급부로 되어 있는 것들로 가입을 시켜주면서 또한 하나가 뭐가 있냐면 무해지환급형 이라는 게 있어요. 무해지환급형. 납입기간 내에 해지했을 때에는 환급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납입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 환급금이 갑자기 100%가 되는 이러한 상품을 바로 무해지환급형이라고 하는데, 가성비가 굉장히 좋아요.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월납보험료를 생각을 막 이렇게 심하게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월납보험료 아주 심각하게 여러분들 고려를 해봐야 돼요. 전체 납입하는 보험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매월 나가는 보험료가 얼마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재무설계 컨설팅을 얼마나 많이 받아보고 얼마나 많이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보험료는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이 돈이 가장 없을 때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보험 끼기예요. 근데 내 몸 보장받는 거 정도는 깨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월납보험료가 가장 적정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정한 월납보험료는 6만 원에서 8만 원 사이. 그게 실손과 이 진단비 보험을 결합한 거. 그렇게 되면은 현재 지금 이 어린이 보험이라든지 성인 40세 미만 혹은 40세 이후에도 그래요. 6만 원에서 8만 원대 사이로 맞춰주게 된다면은 타협을 봐야 돼요. 진단비를 타협을 본다라든지 아니면 수술비를 타협을 본다라든지. 하지만 타협을 봐도 충분히 괜찮은 보장 보험이다. 왜? 해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품이니까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설명해드릴 이 엘사의 도담도담 어린이 보험이라는 거를, 자녀 보험이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이 상품은 30세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험 나이 30세예요. 그러니까 88년도생까지 생년월일에 따라서 보험 나이가 적정하면 88년도까지 88세를 88년생까지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가장 구성을 하기가 참 좋은 내용의 진단비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30년 납 100세 만기, 30년 납 100세 만기로 설계를 해줍니다. 이 상품은 30년 납 90세 만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적으로 10살짜리 여자아이입니다. 여자아이인데 30년 납 100세 만기 했을 때 보험료 먼저 확인하게 되면 58,263원이 돼요. 58,263원. 6만 원도 안 하는 이 보험에서 과연 얼마나 이 구성이 잘 되어 있을 것인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구성에 있어서는 이 친구들을 먼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뇌혈관, 심혈관, 질병의존, 상해 후유장애, 암진단, 유사암, 소해강, 그다음에 뇌졸중, 심근경색. 이 친구들은 조금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보통 유사암 진단비.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보통 이렇게 좀 나누니까 일단 이렇게 놓고요. 요즘에 유사암 진단비 높게 보통 책정할 수 있는 게 M사에 이 보험이 있는데, 그거를 하게 되려면은 나머지 보험료가 너무 높죠. 차라리 그거를 절반으로 포기를 하고 나머지를 챙기는 거를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좀 달라요. 설계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괜찮고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암 진단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암 진단비. 여기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한번 봐볼까요? 자, 일단 기본 계약이 뭐냐면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지급하는 거 얼마로 설계되어 있죠? 1억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3%부터 지급해주는 상해 후유장애가 1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1,900원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1억.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이 질병 상해 80% 후유장애는 1,000만 원이 최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에요. 얘도 꼭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선택계약이라고 써있지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개 합쳐서 370원? 380원 정도 되죠. 요 정도는 어쩔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골절이라든지 5대 골절 수술비, 5대 골절 수술비 이런 것들은 사실상 보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아요. 근데 골절 같은 경우에서는 너무 높은 거라든지 너무 낮은 거라든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금액으로 맞춘 것이 한 요 정도가 된다. 요 정도로 요렇게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상해 수술비
더 높게 책정할 수 있지만 보험료 대비해서 한 200만 원 정도만 책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흉터보건 수술비도 포함되어 있고 중대한 특정상의 수술비 바로 뭐냐면 개두, 개흉, 개복 내 머리를 열거나 아니면 내 가슴을 열거나 내 배를 열어서 수술하는 거를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라고 하는데 그러한 급부가 바로 500만 원까지 지급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질병 후유 장애가 드디어 나오죠. 질병 후유 장애가 총 얼마를 책정을 할 수가 있냐면 10살 같은 경우 7천만 원까지 설계 가능해요. 7천만 원. 7천만 원. 적은 거 아니죠. 그렇죠? 왜냐면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이거 1,000만 원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1,000만 원 다 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 3%일 경우 1,000만 원에 3% 얼마예요? 30만 원 지급되는 거예요. 근데 7천 원 넣게 되면 얼마예요? 7천에 3%. 73, 21, 210만 원. 2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 후유 장애가. 210만 원부터 시작한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또 요게 좀 특장점이 있는데 두 개로 되어 있죠. 80세짜리 하나, 90세짜리 하나. 왜 이렇게 설계를 하는 거냐면 복층 설계라고 해요. 모든 거를 다 90세로 맞추게 되면은 보험료가 상당수 많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80세까지는 7천만 원 받을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80세가 지나고 80세부터 90세 사이 한 4천만 원으로 맞추게끔 복층 설계를 한 것이다. 그렇게 하게 되면 보험료가 아주 합리적으로 설계가 가능하죠. 이것도 설계사마다 되게 다릅니다. 근데 진코지는 가장 적절하게 가성비 좋게 할 수 있는 게 이 복층 설계하는 게 가장 낫다고 보고요. 7천만 원까지 설계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 7천만 원. 7천만 원 설계를 한 것이고, 질병 수술비 나왔습니다. 50에서부터 300. 간단하게 그냥 이제 뭐 중복되는 거 이런 거 안 쓰고요. 그냥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만 쓸게요. 50에서 300 지급되고 암 수술비 얘도 암 수술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이것도 한번 써줄게요. 암 수술비 뇌혈관 질환 수술비 상해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래요. 심혈관 질환 수술비 써주면 암 수술비가 얼마냐면 500만 원 지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액 치료비 사실 이런 건 저는 별로 잘 쓰지 않습니다. 일반암이 중요하죠. 일반암 진단비가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일반암이 5천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죠. 그래서 암 진단비가 5천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쭉 보면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 종양은 보상하지 않음이라고 써 있어요. 이 친구들은 어디로 빠지냐? 밑에 보시면은 갑상선, 기타 피부암, 유사암 진단비라고 써 있죠. 10% 지급하는 겁니다. 얼마? 500만 원. 유사암 진단비 500만 원 지급한다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비가 나왔죠.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얼마까지 책정할 수 있어요? 3천만 원까지 책정할 수가 있다. 3천만 원. 밑에 있는 허혈성 심장질환이 바로 심혈관 질환 진단비거든요. 또 얼마예요? 3천만 원까지.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 진단비와 뇌졸중, 심근경색 진단비 세 가지를 통틀어서 3대 질병 진단비라고 하거든요. 근데 원한다면 뇌졸중, 심근경색까지도 설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암 진단비와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3대 질병을 맞춰버리는 거죠. 왜? 뇌혈관 질환에는 뇌졸중이 포함이 되어 있고 심혈관에도 당연히 심근경색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 진단비와 뇌혈관, 심혈관 질환 진단비로 3대 질병 진단비를 맞춰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뇌졸중, 심근경색을 더 넣어도 괜찮아요. 보험료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습니다. 이거는 뭐 또 설계사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친구, 요 친구는 실제 설계한 거거든요. 이 친구의 어머님이 나는 뇌졸중, 심근경색 필요 없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뭐 응급실 내원비 비응급이든 응급이든 비응급이든 5만 원 지급이 된다라는 거 아주 괜찮은 내용 사항이고요. 뭐 항암 방사선 이런 깁스 치료비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뭐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뇌졸중 진단비 여기는 없고 심근경색도 없다. 그러면은 일단 이 친구를 위로 이제 끌어올리면요. 암 진단비 5천에다가 이 수술비도 이렇게요. 자, 이 친구의 58,000원이라는 돈이에요. 그쵸? 58,262원에 암 진단비가 5천이고요. 그 다음에 유사암 500,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진단비가 3천,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3천. 당연히 뇌졸중과 심근경색을 이 친구로 대체를 했다라는 거로 아시면 되고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진단비가 7천, 상해 후유장애 진단비가 1억으로
책정이 된 내용이고 거기에 질병 수술비가 50에서 300, 상해 수술비가 200에서 500, 암 수술비가 500만 원이고 뇌혈관, 심혈관 질환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에 300만 원짜리 34대 질병 수술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다 300씩. 그러면 거기다 질병 상해 입원 일당은 없죠. 자, 5만 8천 원입니다. 5만 8천 원에 암 진단비에다가 뇌혈관, 심혈관, 그다음에 질병 후유장애, 상해 후유장애 빵빵하게 다 잘 넣었어요. 30년나 100세 만기이기 때문에 저 5만 8천 원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납보험료를 적정하게 맞추는 게 한 가정에 이 보장보험료를 깨지지 않게 하고 쭉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에요. 여러분들이 재무설계를 이 신혼부부 컨설팅이라든지 아니면 뭐 40대 이상 컨설팅을 이렇게 계속해서 설계사분들이 진행하다 보면요. 보장보험료 1인당 1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4인 가족이면은 그것만 40만 원이 넘게 돼요. 무조건 넘습니다. 40만 원 넘고요. 그다음에 뭐 두 분 연금 설계라든지 아니면 종신 설계라든지 아니면 자녀들 거 적금 뭐 저축이라든지 이런 거 설계하게 되면은 이 돈 나가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쌓여요. 그렇기 때문에 보장보험을 가장 가성비 좋게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가장 우리 중요한 거 뭐예요? 실손이 얼마라고요? 4,600원. 4,600원. 그러면은 4,656원에다가 58,263원 더하면 얼마예요? 6만 원 중반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6만 원 중반도. 그러면 10살짜리의 이 아이를 갖고 있는 부모님의 나이가 보통 40대 초반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40대 초반. 아니면 이제 30대 중반도 있을 수 있겠다. 그렇죠? 30대 중반, 40대 이제 중반 정도 이 사이인데 그 나가는 돈 지출에서 자녀를 위해서 아주 빵빵하게 설계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자녀가 이 보험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20살이 넘어서도 이 보험을 다 나중에 자녀들한테 물려줄 때 자녀들이 이제 본인들이 일을 해서 자신들의 보험을 가져간다고 했을 때에도 내가 가져가는 보험료가 되게 높지 않는데 보험료가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암 진단이 5천에다가 뇌혈관, 심혈관 3,000씩 질병후유장애 7천에 막 1억 우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좋은 보험을 월납보험료 낮은 걸로 설계가 돼서 내가 가져갈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럼 부모님도 물려주기 참 좋고 자녀도 받을 때 부담 하나도 없고요. 너무나도 괜찮은 내용사항의 보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90년생이죠. 90년생인 남자, 여자 이렇게도 설계를 해서 이것도 이제 가입 사례가 되는데요. 90년생 남자의 경우에는 76,548원이 돼요. 10살짜리랑 이 보험료 차이가 2만 원밖에 안 나지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보장담보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나요. 그 90년생 남자 같은 경우는 상해 후유장애 1억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골절 같은 경우도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상해 수술비도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 이 후유장애가 차이가 나죠. 후유장애 3천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서는요.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가 이제 90세까지 그래도 80세까지 안 하고요. 90세까지 했죠. 90세까지 3천만 원의 질병 후유장애 3%부터 지급이 되는 거를 갖고 있게 된다. 거기에 질병 수술비에서 조금 20만 원 더 낮춰졌죠. 30에서부터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거. 그다음에 일반암 진단비에 있어서도 아까는 5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 왜냐하면 진고치가 생각했을 때 성인에 있어서 가장 적정한 표준 적정 3대 질병 진단, 암 진단, 뇌, 그다음에 심근경색. 요 세 가지가 3,000이면 가장 적정한 금액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우리에겐 실비가 있으니까. 산정특례를 받으면 내가 내는 병원비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암 진단 3,000에 이 성인들은 뇌혈관 질환 진단비를 2천만 원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뭘로 보완을 한다? 뇌졸중으로 보완을 한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뇌졸중에 걸리면 3천만 원 지급이 돼요. 근데 뇌혈관 질환이었을 때는 2천만 원이 지급되는 거예요. 동일한 개념으로 급성신경색일 때 허혈성 심장질환과 급성신경색 두 개를 합쳐서 3천만 원. 그다음에 허혈성 심장이럴 때는 2천만 원만 지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76,548원이라고 하는 3대 질병 진단비 3,000에다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2,000에다가 질병 후유장애 3,000에다가 상해 후유장애 1억에다가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 싹 다 달았죠. 30년나 100세 만기. 이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환급표를 보게 되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년 내까지는 환급금이 없어요. 유지를 계속해서 잘 하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30년 차가 되었을 때는 150%가 됩니다. 150%. 그렇게 해서 시간이 또 지나게 되어서 만약에 만기가 되었다. 100세가 되면 다시 0%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가장 가성비가 좋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보험 상품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90년생 여자 같은 경우는 동일한 설계 담보에서 그래서 여자는 64,800원이 돼요. 남자는 76,000원, 여자는 64,000원. 11,000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때 나이에 이 실손을 설계하게 되면은 거의 한 9,000원에서 12,000원 사이가 나와요. 9,000원에서 12,000원 사이. 그러면은 다 합치게 되면 얼마냐? 9만 원 미만으로 맞춘다라는 거죠. 8만 원대로. 그래서 아주 이 적정한 설계 담보로 설계를 해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내가 자녀 보험을 비싸게 내고 있다. 막 10만 원 넘게. 10만 원 넘게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암진단비, 그다음에 뇌졸중, 심근경색, 뇌혈관 이런 게 거의 없거나 굉장히 낮게 들어가 계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막 적립보험료 굉장히 높게 책정되어 있고 희한하게 설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아까 말했던 이 어머님들이 신봉하고 있는 이 특히 맘카페에서요. 아주 신봉하고 있는 구댕굿 현 삐삐삐 구댕굿이랑 매 삐삐삐 내맘 같은 에서 설계되어 있는 게 아주 희한하게 설계하는 것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보험에 관련돼서 내 자녀 보험에 대해서 좀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옆에 보이시죠? 저 옆에 보이시면 제 핸드폰 번호와 카카오톡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요청을 하시면은 제가 이제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이제 이 뭐 시청자님들이라든지 왜냐면 전 방송에도 나가니까요. 시청자님들이라든지 고객님들이 항상 10분 정도 항상 대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대기 순서대로 제가 하나하나씩 이제 뭐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신규 설계라든지 제가 진행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미리 연락을 해 두시고 지금 현재 6월은 이제 상담은 이제 다 마감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말일이니까 이제 저도 얼추 이제 다 끝났고요. 이제 한 6월 말부터 이제 7월 이렇게 좀 진행을 잘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요 자녀보험 제가 계속해서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굉장히 괜찮은 상품이기 때문에 이제 요 상품과 경쟁을 겨루는 상품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아까 말했던 이 내맘 같은 이런 거에서 무해지한 가평이 없었는데 무해지한 가평이 출시가 되었다라든지 거기는 막 납입 면제를 막 밀어붙인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조금 더 잘 또 찾아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할게요.